이 거상 치질 수술법을 개발을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제가 만든 게 거상 치질 수술이라고. 오. 과거에는 우리가 치질 조직을 비정상적인 정맥류 조직으로 본 거예요. 네. 그래서 저거 다 잘랐단 말이에요. 저렇게 잘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게 우리 항문의 괄약, 이 새지 않게끔 유지해 주는 거거든요. 네. 얇게 째고 올라가서 예. 위에다가 올려서 꼬매지자. 거상 치질 수술.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보통. 왜 그러냐면 저렇게 파고 올라가는 게 점막하 박리라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저 올리는 양이 사람마다 틀려요. 많이 빠지면 많이 올려야 되고, 너무 많이 올려가지고 팽팽하면 안 돼요. 약간 훌렁훌렁하게 해줘야 돼요. 왼쪽에 있는 그림은 보통 수술 방법이에요. 저 빨간게 피부가 없어진 거예요. 다 자르다 보니까. 이 거상 치질 수술을 하면은 그 오른쪽 그림 치질이 6개가 있어요. 보통 방법으로 하면 다 잘라내지도 못해요. 이번에 3개는 이번에 하고 3개는 6개월 있다 하자. 근데 우리는 살짝 조금 째서 파고 들어가서 거상을 시켜주기 때문에 수술 후 모습을 보시면 6개를 다 잘랐음에도 불구하고 피부가 다 살아있는 거예요. 그 왼쪽 3개 띄고 저기 피부가 저렇게 없어졌단 말이에요. 저러니까 항문이 좁아지고 변이 새고 하는 거죠. 또 변이 샌다거나 항문이 좁아진다거나 이런 게 없고, 그다음에 통증이 무엇보다 적다는 거예요. 이건 피부가 없으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얼마나 쓰라리고. 근데 이건 피부가 다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통증이 이거는 10%밖에 없다. 근데 그게 장점이죠. 거상 치질 수술법은 조금 비교적 간단한가요? 예를 들어서 뭐 바쁘신 분들 되게 많잖아요. 직장 다니는 분들이 얼마나 휴가를 내고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건지 많이들 궁금해하시거든요. 이 치질은 보통 우리가 결찰과 절제법이라는 걸 하면 예. 이제 피부가 많이 없어지잖아요. 네. 그건 보통 한 20일 쉬어야 돼요. 근데 거상치질 수술은 네. 한 닷새에서 일주일 쉬시면 돼요. 훨씬 줄어드네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요일 날 수술하시면 네. 보통은 금요일 퇴원하시게 돼요. 그리고 토일 네. 그렇게 쉬시고 이제 월요일 정도 나가시면 되는데, 물론 심하신 분들은 좀 더 쉬어야 되죠. 네. 통증이 심하신 분들은. 예. 근데 보통은 한 5일 정도 잡으시면 되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존의 치질 수술법과는 확연하게 다르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저희와 방송 함께 보시면서 내가 치질인가? 조금 의심스러운 분들이 있을 텐데 증상이 어떤 거예요, 증상? 치질의 증상은 항문이 빠지는 거, 저게 제일 먼저 탈출. 그다음에 출혈. 출혈, 변을 봤는데 피가 난다. 그러면 어느 정도 몇 %예요? 의심을 해봐야 될까요? 저 출혈이 되면 예. 약 95%는 항문 질환이다. 그러나 3%는 대장암이에요. 자, 원장님, 그러면 문제가 있다면 빨리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좀 방치를 하게 돼요. 민간요법에 의지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 치질이 있으면 네. 병원을 빨리 가면 좋은데 바쁘고 네. 또 창피하다 생각해서 방치하기 쉽죠. 그 치질을 방치하면 네. 이 치질 조직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병을 키우죠. 또한 농양, 골마 있는 상태는 방치하면 그 골마 있는 게 점점 번져나가요. 그렇죠. 예, 그래갖고 괄약근을 또 손상시킨다든지. 그래서 창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조금 시간 좀 내서 병원을 방문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또 출혈이 됐을 때 치질을 생각하고 자기가 그냥 약만 먹다가 네. 암이 될 수가 있어요. 암은 시간이 지나면 점점 커지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출혈이 장기가 되면, 특히 한 달 넘어서 출혈된다, 이건 대장암 의심해야 되고. 그래서 항문질환, 통증, 출혈, 가려움증 뭐 이런 게 있으면 꼭 대장암과 방문해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좀 수술을 안 하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그러면요. 네. 우리가 이제 그 내체 1도, 2도, 3도, 4도 위로 올라갈수록 심하잖아요. 1도, 2도는 되게 안 해요. 3도 밀려 나와서 손으로만 밀어넣어야 될 때, 네. 4도 밀려 나왔는데 손으로 밀어넣어도 안 들어갈 때, 이런 거 수술해야 돼요. 네네. 근데 1도, 2도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1도나 2도는 약물요법이나 식이요법, 생활요법 같은 보존적인 치료를 해요. 그다음에 증상이 경미하다. 예. 한 2도 정도나 3도 초기면 이거는 비수술적인 치료, 즉 주사나 고무링 결제술. 그런데 나와서 반드시 손으로만 밀어내야 된다. 이런 분들은 밖에 나가서는 용변을 못 보죠. 집에서는 손으로 밀어넣고 손 닦으면 되는데 네. 밖에서는 닦기도 뭐하고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네. 수술하셔야 돼요. 우리 원장님 말씀 들으니까 되게 든든하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치질을 최대한 좀 피하고 싶네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일상생활에서 많다 보니까. 예. 치질을 좀 안 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규칙적인 생활이 중요해요. 일찍 주무시고 네. 잠 잘 자고 일찍 일어나고, 네. 또 식생활을 잘 하시고, 이 따뜻한 물로 이 목욕, 비데, 또 항문을 청결하게 하고, 변비 설사 피하고, 네.
이제 설사 피하려면 술 안 드시는 게 좋아요. 아, 그렇죠. 술을 드시면 설사가 나와요. 네. 용변 3분 이내에 보시고. 그 되도록이면 신문, 핸드폰을 보지 안 않고. 보시기 좋죠. 네. 그다음에 항문이 차가도 치질 걸려요. 또 장기간 같은 자세, 또 장기는 운전 피하고, 또 1년에 한 번 정도는 항문병 아. 검진을 받고, 우리가 대장 내시경은 정상 사람도 3년에서 5년 사이 하는 게 좋고, 전에 용종이 나왔으면 네. 1년 내기 2년 있다 또 한 번 해보시는 게 좋죠. 자, 이렇게 해서 치질에 대한 궁금증을 서울 양병원 대장학문외과 세부전문의 양현교 원장님과 자세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원장님 끝으로 시청자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세요. 우리가 이 항문이 너무나 중요한 건데, 사실은 우리가 입은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 식사하고 나면 밤낮 칫솔로 닦고 그러는데, 네. 항문은 그냥 조금 무시해보는 경향이 있어. 그런데 항문이 너무 중요하다. 네. 대변을 못 빼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치액만 그런 게 아니라 또 치료, 과립근 자르는 수술. 보통은 이제 그런 수술 많이 하거든요. 그런 거 해서는 항문이 변이 새도 참 불편해요. 아래쪽이 새면 팬티가 늘 노랗게 되고, 위쪽이 새면 변이 새는데, 변이 새게 되면 매일 큰 가방에다가 기저귀를 한 10개 갖고 와서 매일 갈고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항문 너무나 중요하다. 그러니까 항문을 우리 홀대하지 말고, 이 입은 치과대학이 있죠. 항문은 아직 항문대학은 없어요. 근데 외국엔 대장문과가 네. 외과에서 다 분리돼 있어요. 한국도 지금 분리돼 나가는 과도기예요. 네. 한국도 대장문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편하신 분들은 항문과 가셔서 항문을 올바르게 치료하시는 게 가장 잘 치료하는 첫 경험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는 게 힘이라고요. 우리 원장님 말씀 잘 참고하시면서 관리를 잘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수술할까 말까 남모를 고통 치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서울 양병원 대장학문외과 세부전문의 양현교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치질에 대한 궁금증이나 또 치질 수술에 대해서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의 건강한 항문을 지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